반팔 하긴 이제 반팔 입어도 되겠다. 와 어제 김민서 반팔이랑 여기 막 팔토시 하고 왔는데 진짜 개멸치더라 진짜. 멸치 볶음할 뻔했어 그냥. 민서 진짜 살 좀 쪄야겠더라. 자 시작합시다. 아마 오늘 질문 많. 아? 사실 끝이에요? 아 남은 지각. 한 명은 이제 결석 인원 한 명 있고 사전에 연락했고. 이거 아니잖아요. 뭐? 아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게 펴져 있냐? 뭐야 이거 수한데? 아이. 요거지. 자 일단 아마 오늘 좀 질문이 많을 거야. 저번 시간에 쌤이 워낙 그 2차 방정식과 이차함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했기 때문에 맞지? 오늘 유형에 대한 학습을 다 제대로 진행을 하면서 진도를 나갈 거니까 본인이 숙제를 해온 부분에 대한 오답이 많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질문은 받아봐야 되겠지. 혹시 83쪽에 질문 있을까? 혹시 뭐 마스크나 타이레놀 필요하면 말해라. 마스크 또는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 혹시 뭐 그 다시 한번 말할게. 고등 수업은 그 목마르거나 화장실 가고 싶거나 잠 오면 그냥 나갔다 와도 돼. 알았니? 근데 뭐 너무 장시간 되면 좀 곤란하겠지. 채점 좀 미리 좀 해놓나. 이거 방송부 면접 준비는 그냥 존나 열심히 해놓고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막 질문도 막 하더만. 그 뭐야 태윤이는 그 마스코트인가? 그 됐어? 됐다고 했나? 홍보부요. 그렇지 마스코트. 완전 탈락했는데요. 탈락했다고? 예. 니가 어떻게? 예. 비버 전용으로 들어갔어야지. 아니. 이러갔어야지 이렇게 하갔어요 이렇게. 마스코트로 들어왔다. 말하는 비버 느낌으로 넣어달라고 그냥 이렇게. 딱 아니야. 갑자기 막 통나무 1분 안에 갈가먹기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 집 짓기. 나무로 집 짓기. 의자로 그냥 집 쌓아가지고 그 안에 쏙 들어가는 모습 보여줬으면 바로 합격인데. 아 센스 왜 이리 없는 거야. 2학년 때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지. 2학년 때 그건 좀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1학년은 그럴 수 있는데 2학년이 그러면 좀 근데 둘 다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 예. 저 막 나가는 인간 저 요즘 지각해서 그냥. 너 왜 자꾸 늦어? 저요? 아니 저 밥 먹고 왔는데. 밥을 그럼 빨리 처먹어. 아니 저 편의점 갔다 왔어요. 편의점 컵라면 하나 먹고 왔는데. 마스크 색깔이 좀 독특하네. 이것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요즘 감기나 이런 거 되게 유행하더라. 조심해. 자, 83쪽은 없니? 자, 84쪽. 5번. 6번. 3번. 자, 이번엔 질문이나 이런 거 아낄 필요 없습니다. 일단 쌤이 시험 대비 교재를 만들고 있긴 한데 기본적인 연산이랑 서술형이랑 고난도랑 이런 것 좀 섞어서 하고 있고 일요 특강도 만들고 있으니까 학교별 교과서는 이미 그때 만들었는데 근데 그걸 학교별로 다시 정리해서 또 만들었거든. 그게 자기 학교 건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학교 이름만 앞에 붙였으니까 나중에 그거 보고 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자, 85쪽 질문. 11번, 12번, 10번. 잠깐만 오늘 그 2시에 남아서 할 사람 그 다시 한번 손 들어볼래? 하나, 둘, 셋. 그 군단 하나요? 그 군단? 아니 걔들 그것 때문에 못 와. 그러면 좀 고민. 어? 그럼 걔들 국어 때문에 못 와. 승아는 그 아마 그 반에서 승아랑 한 명, 그 월수금 반에는 2명만 올 걸. 선우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그럼 봐봐 지금 학교가 지금 일단 오는 학교가 일단 충렬고가 많으니까 아마 오늘 충렬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고은이는 뭐 센텀여고 걸 쌤이 따로 챙겨줄 수는 있어. 자, 보고 싶겠는데. 84쪽, 86쪽 질문. 16번, 18번, 17번. 왜 새 책이야? 뭐 당근에 팔라고? 왜 안 풀려져 있어? 까먹었어요. 까먹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숙제를 까먹은 게 뭐가 돼? 뭐야? 아 하기 개 싫은데. 아 준성이 이러면서 그냥 안 한 거 아니고. 숙제를 해야 돼 고등학생은. 잠을 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자, 그 다음에 87쪽 21번 21번 24번 24번. 자, 최대 최소 같은 경우 위치 관계네. 자, 그 다음에 88쪽 27번까지 숙제였지? 20 뭐라고? 25, 26 유형을 이 유형 자체. 괜찮아. 이 유형은 쌤도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 잠시만. 그러면 지금 누구만 오면 되노? 장훈은 이제 일어났대. 아하이. 잠결했어. 분명 6시에 있었지. 그때 잠결했어. 이랬어? 책속 이름이 지금 잠깐만. 수학? 검토하는 거. GPT에 막 수정할 수 있어. 뭘 챗GPT야. 수학 쌤. 아이, 요즘 생리평가 다 챗GPT로 하지. 아니 그게 야 그다다 쓴 줄 알던데. 그러니까 챗GPT로 이제 근데 어떻게 참아 그걸? 쌤들도 아마 가정통신문 챗GPT 쓸걸? 수학생인데. 아 저희 역사쌤 챗 GPT 있었어요. 그치. 뭐 표 만들 때. 맞아. 학생이 안 쓰는 바보야. 맞아, 안 쓰면 바보지. 챗GPT를 쓰고 뭐야? 근데 챗GPT가 좀 안 좋은 게 좀 있는데 앞으로 웬만한 주제에 대한 어떤 글을 좀 서술하거나 글을 적을 때는 챗GPT를 웬만하면 다 쓸 거거든. 근데 쉽게 말해서 스스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경험이 아마 부족해질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말을 못해. 지 말을 지가 잡아먹어. 했던 말 자꾸 반복하고. 죄송한데 너무 자연스럽게 앞에서 휴대폰을 갈기고 있으면 혹시 뭐 중요한 연락이니? 수행평가 혹시 챗GPT 치고 있었어? 잘했어. 근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해. 근데 뭐 그에 따라 뭐 환경에 맞게 하는 거긴 하겠지만 챗GPT를 당연한 얘기지만 챗GPT한 거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되지. 본인의 좀 글 스타일에 맞게 다듬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해. 만약에 태훈이가 이제 고백을 하려고 해. 그럼 사랑의 편지를 딱 적어. 그럼 챗GPT한테 이제 그녀와의 스토리를 딱 대략적으로 말해주면 이제 편지를 딱 적어줘. 그럼 거기에 네가 맞게 이제 표정 질색하는 거 봐. 그냥 진짜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 도윤이 이제 9번째 고백을 CCTV로 자, 도현아. 다스리고 미친놈아. 자, 일단 3번 가볼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이 마이너스 4 또는 5라고 되어 있네. 맞지? 그러면 망설일 필요 없어. 미정계수 투성이고 그 다음에 또 근이 나타나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실제 두근의 합은 1i가 b는 마이너스 a란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두근의 곱은 a분의 c지. 그리고 실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c는 마이너스 20a라는 말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a 대신에 b 대신에 c 대신에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20a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a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0a가 일단 주어진 fx 아니겠니? 자, 근데 얘들아 이런 식 마음대로 a로 나누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a가 0이 아닌 걸 증명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첫 번째 줄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란 말을 하고 ax 제곱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이미 a는 0이 아니란 걸 준 거야. 맞지?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fx니까 는 0이 아니잖아. a를 나누면 안 돼. a를 묶어줘야 돼. 이렇게. 알았니? 이거 마이너스 x지. 자, 그러면 이거 x 마이너스 5 플러스 4가 되니까 요 근이 뭐가 되는 거야? 5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는 뭐 하겠어? 두 개를 뺀 9가 되는 거야. 알았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뺍니다. 알았지? 그리고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두 근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 알았니? 그럼 이제 만약에 얘가 근이 안 구해지는 녀석이야.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알파 빼기 베타만 구하면 돼.
알았니?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거리니까 무조건 절대값 씌워야 되겠지. 예를 들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20이 나왔어. 그러면 답은 루트 20인 거야. 얼마 안 됩니다. 거리는 음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5번 가볼게. 아 잠깐만, 예서도 안 왔지? 맞네. 그래서 그거 같지 않은데. 아니 2에서. 아, 그래서. 왜? 정리해서 어디 갔어? 그거 반장이라고 수련해가지고. 학산 요거 말하는 거야? 얘가 반장이라고? 아 이거 좀 놀라운 포인트가 좀 그런데. 그런 거 같은데. 반장이야 얘? 어떻게? 피자도 올렸나? 네? 아 돈 많이 썼네. 이에서도 그럼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예선 그냥 늦잠 잤다고 나한테 카톡하는데. 아니 정예서가 늦잠이고 이예서, 둘 다 예서야 그냥. 자 저기 뒤에 앉은 예서, 앞에 앉은 예서가 있어. 아. 인지 이 예서는 아마 이제 간부 수련회. 네, 그거 그 다음에 저 뒤에 예서는 그냥 늦잠. 설마 오늘도 1시간 나를 늦으려나? 저번에 그랬잖아. 다 나갔어. 잠시만. 왜 가는 거야 그렇게? 이해가 안 돼. 뭐 간부 수련회? 네. 학교에서 가라니까 가는 거지. 너도 따라갈 수 있나? 상훈도 학생이가. 나도 당장 나가고. 자 가보자. 자 이 참수가 자 봐라.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꼭지점에 x좌표가 2라고 되어 있어.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단 꼭점의 x좌표가 2라는 말은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뭐야? 그 x-2의 완전제곱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든가, 그러면 주어진 식을 그냥 아예 표준형으로 다시 세우든가. 알았니? 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시 세웁니다. 그러면 A는 쓸 수 있겠지만 C 대신에 다른 걸 써야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일단은 뭐야? x제곱의 개수는 여전히 a겠지. x-2의 완전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뒤에 붙는 녀석을 통상적으로 q라고 합니다. 꼭점의 y좌표는. 알았니? 꼭지점은 p, q 많이 썼던 거 기억나나? 자 이렇게 되고 또 뭘 지나?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라고 하는 거지. 맞지? 근데 얘들아 놀라운 점이 뭔지 아나? 이 문제는 있잖아, 이렇게 풀면 아마 안 풀릴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게. 자 지금 얘가 보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고 축이 x는 2잖아. 맞지? 자 아마 쌤이 저번에 말했을 거야. 만약에 똑같은 값이 예를 들어 F2와 F4가 같으면 축이 F3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참수가 뭐야? 선대칭 도형이지? 네.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로 가든 위로 볼로 가든 이 축을 기점으로 이렇게 생기거나, 이거는 그리지 마. 이렇게 생기거나 하거든? 맞지? 근데 지금 뭐야? x는 마이너스 1이 뭐야? 이렇게 근이라는 말 알겠나? 얘가 얼만큼 떨어져 있어? 3만큼 떨어져 있지? 그러면 얘도 또 다른 한 근은 여기 기점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 또 다른 근이 5라는 거야. 왜냐면 선대칭 도형이잖아. 오늘 수업할 내용의 핵심이 이거거든. 이 참수의 최대 최소는 얘들이 선대칭 도형이란 걸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매끄럽게 좀 고난도 문제들도 풀 수 있어. 알았니? 자,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말해줄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가든 표준형으로 가든 둘 다 지옥이 펼쳐질 거야. 알았니? 이 문제는 뭐냐면, 자 일단은 마이너스 1이 한 근이잖아.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x는 2지. 맞지? 자 그러면 근데 얘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르잖아.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맞지? 또 다른 한 근과 마이너스 1의 평균이 축이라는 거야. 왜냐면 어떤 모양이냐면 아래로 볼록할 때 케이스나 위로 볼록할 때 케이스나 둘 다 보여줄게. 자 아래로 볼록할 때 케이스는 여기에서 3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1에서 요 x축과의 교점이 있다는 거지. 그럼 또 다른 x축의 교점은 얘가 선대칭 도형이니까 오른쪽으로 3칸만큼 떨어진 어느 값일 때 5일 때라는 거야. 그럼 얘가 위로 볼록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보기와 같이 x축과 접하잖아. 3칸만큼 떨어져 있지. 그럼 또 다른 한 거는 오른쪽으로 3칸만큼 떨어진 x는 5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냐면 인수분해 형태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야. 근이 -1과 5인 인수분해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됐습니까? 근데 지금 나는 -1,0과 축이 2라는 거 다 썼지? 그럼 fx는 2 이상 못해. 맞지? 근데 쫄지 말고, 자, 이 식의 두 근이 그럼 뭐야? -1과 5잖아. 맞지? A에 무관하게 -1과 5라는 실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배의 거리는 1번이 되는 거야. 알았니? 문제가 뭐 좀 거지 같긴 하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1과 x는 2를 요 상태에서 -1,0을 대입해도 아마 이 식이 나올 거야.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좀 더 고난도 난이도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알았죠?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얘들아 명심해야 돼. 자, 있잖아. 만약에 너희들한테 F1과 F5가 0으로 같지 않더라도 만약에 얘가 7로 같아. 그냥 두 개의 다른 x값에 대한 함수값이 같잖아. 그러면 그 평균이 무조건 축이야. 알았니? 그냥 있잖아. 너희들은 이 참수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함수값은 있잖아. 그 x값이 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따라 달린 거야. 그럼 예를 들어 F10이랑 F20이 뭐 700으로 같아. 그래도 얘는 15가 축의 방정식이란 거야. 왜냐면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참수에서 다른 x값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라는 말은 10과 20이 축의 방정식으로부터 똑같은 걸 있다는 거야. 알았니? 아이 벌써 그래. 졸려면 어떡해. 은호 시켜. 정신 차려. 이거 간부수련회 한 거 저 기억이 헷갈리는데?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잠만. 뭐야 이거? 간부수련회 맞아? 그냥 쳐 올라간 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간부수련회야? 저희 반에 있어요. 진짜? 니도 반장 나갔다고 했었지? 부반장 안 데려가? 좀 그렇네. 나도 고등학교 때 간부수련회 한번 끌고 왔었는데 1박 2일이야 그거? 쌤 때는 1박 2일이었는데 개 끔찍하다. 개 재미없어 그거. 가서 뭐 교육 듣는데 나 다 샀어. 나중에 깨우지 않던데. 이 반장 어떻게 됐냐 이러 물어보던데. 자,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a-2와 a-1이잖아. 얘들아 중요한 건 뭐야? 차이가 1이라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좀 귀찮긴 한데 일단 들어가 볼게. 차이가 1이지. 차이가 1. 두근의 차가 1이잖아. 맞지? 그러면 두근의 합. 자, 합은 뭐야? 자, 그냥 두근의 셈이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할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a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b지. 맞지? 근데 이 식이 알파 빼기 베타가 뭐였어? 1이었지. 이걸 이용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를 정의할 거야. 알았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 하면 되겠어? a-1을 여기 대입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아이고. 자, 일단 가볼게. 자, 이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4알파 베타로 가봅시다. 일단 1은 자, 이거 제곱한 거니까 a 제곱에 플러스 4b가 일단은 뭐야? 일단 첫 번째 관계가 나타나지. a 제곱 더하기 4b는 1이라고. 맞지? 근데 a와 b에 대한 식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뭐겠어? 얘 두근이 이걸 한 거야.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겠네.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근의 합이 뭐야? a지. 실제 두근의 합이 2a-3이네. 뭐야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푸네. 맞지? 괜히 깝쳤네. 이건 그냥 근과 계수 관계에 나타나는 두근의 합과 실제 두근의 합을 비교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네. 맞지? 자, 그럼 이거 풀면 -a는 -3이니까 a는 3 나오네.
A 3 나오면 여기 적용하면 1은 9 더하기 3이니까 B는 마이너스야 이가. 맞지? 아니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네. 맞지? 괜히 좀 신박하게 풀려다가 더 어렵게 돌아갔네. 이 문제는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와 두근의 합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근의 곱과 실제 두근의 곱을 비교하면 이 두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적용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의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자 근데 물어보는 거는 c 더하기 d잖아. c 더하기 d는 어차피 2지. 이거 근과 두근의 합이잖아. 맞지?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였어? 1이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지. 1 더하기 2니까. 상문제 치고는 좀 험하게 풀리네. 자 다음 문제 가볼게. 자 10번. 자 x축과 p, 0에서 접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축의 방정식이 자 얘가 p, 0에서 접한다라고 했지. 맞지? 그 말은 얘가 p를 중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맞지? 그럼 얘는 두근이 뭐야? p와 p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두근이 p와 p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k지. 그 다음에 실제 두근의 합은 2p지. 그럼 p는 마이너스 2k라는 게 처음에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근의 곱은 4k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실제 두근의 곱은 p제곱이지. 그러면 이게 우리 어떻게 풀면 돼? p 대신에 마이너스 2k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4k 마이너스 1은 4k 제곱이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은 0. k는 2분의 1 되는 거 알겠나? k가 2분의 1이니까 p는 뭐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둘을 더하면 2번이 되는 거야. 근데 왜 2P예요? 어? 왜 2P예요? 뭔 2p야? 1번이요. 아니 두 개 더하면 두근 합. 야 얘들아 중근이 나온다고 해서 근이 하나인 걸로 알잖아.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있잖아. 얘가 중근을 가지면 식 원본이 이거잖아. 두근은 p와 p야. 근데 그게 중복된 근이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근은 아니야.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갈 때는 근이 하나니까 두근의 합도 p고 두근의 곱이 p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p와 p를 가지고 합과 곱으로 가야 돼. 실제로 예시를 한번 보여줄까? 얘들아 이거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따르면 두근의 합이 6이고 두근의 곱이 9여야 되잖아. 근데 근을 3 하나로 보면 그렇게 안 되지. 3과 3으로 봐야 그게 매칭이 되잖아. 맞지? 중근이 나온다고 해서 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오는데 중복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르지 않은 것뿐이야. 알았니?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갈 때는 그 중복된 근을 두 번 말하고 그 둘을 더하고 곱해야 된다는 거야. 등이야. 등에 담 걸렸어. 어제부터 뒤지겠어 그냥. 어쩌다 봐요. 어쩌라고 하는 줄 알았네 그냥. 와 그냥 개 상망하네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몰라 잘못 짰나 봐. 결혼식 갔어요. 어? 결혼식. 결혼식? 오늘 아니. 아니 다음 주야. 다음 주에. 못 가지? 어제 해야 돼. 했어. 했어요. 당연히 했지. 걔도 앞에 아침에 찾아가야지. 저번에는 얘가 서면 점포 쪽이어가지고 8시에 만났고 이번에는 양산 쪽이야. 그럼 이제 7시 반에 만나야 돼. 그럼 내가 집에 6시에 나가야 돼. 계열받네. 근데 어떡해. 축하해주고 싶은 결혼식이니까 그렇게라도 가야지. 그렇다고 내가 수업을 땡땡 칠 수는 없잖아. 그건 더 어림도 없는 소리지. 자 일단 얘가 x축과 만난 두 점을 a랑 b라고 하네. 맞지? 그럼 중요한 건 알파, 0, 베타, 0이니까 두 근이 핵심이겠지. 맞지? 그 다음에 y축과 만난 점은 그냥 4잖아 4. 내가 말했지? y절편은 그 상수항이라고. c는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가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a고 알파 베타가 4인 상황이지. 맞지? 얘들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이참수를 그리려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제대로 그릴 필요 없어. 그냥 대충 그리면 돼. 잘 봐.
자, 얘 위로 올라가지. 그리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그리고 y절편이 4지. 맞지? 그러면 그냥 걔 같은 경우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상관없어. 물론 이 그림이 틀렸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하지 않다니까. 왜 안 중요한지 아나? 왜 안 중요하냐면 물어보는 게 그 x절편과 y절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기 때문이야. 맞지? 그 삼각형의 높이는 이미 4라고 확정 났지? 중요한 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지. 두 근의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 두 근의 차이가 삼각형의 밑변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삼각형은 넓이가 이미 10이라고 결정이 났지? 높이가 4인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려면 밑변이 5여야 되겠지. 맞지? 알파 빼기 베타가 5여야 돼. 됐니? 자,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또 가야 되겠지. 자,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25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식이 이렇게 안 되겠니? 그러면 a 제곱은 9지? 근데 a가 3인지 뿔마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게 a 제곱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답은 9가 되겠지. 혹시 이해 안 되니? 됐니? 괜찮으니까 그냥 말하면 돼. 진짜 괜찮아. 이해 안 되면. 장우는 그냥 얼마나 늦으려고 하는 거고 이거. 4시 자기. 4시에 잤다고? 아니 정우랑 같이 통화하다가 4시 자기였는데 저 먼저 잤어요. 이런 씨. 선생님 어.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오다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 삼각형의 넓이가 21려면 밑변의 길이가 5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알파고 베타니까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5야 되겠지. 맞지? 이거 질문 안 했으면 이 문제 다시 나오면 니 뭐 풀었었어. 질문 잘했습니다. 이해 안 되면 질문해야지. 이게 상이야. 자, 12번 볼까? 자, 얘가 x축에 접하고, 맞지? 접한다라는 말은 판별식이 0이라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가볼게. 자, k제곱, 자,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를 여기 분배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4k 마이너스 12가 0이라는 거지. 그러면 k 6과 마이너스 2니까 첫 번째에서는 k는 마이너스 6 또는 2라는 결과가 나타나. 첫 번째 식에서의 결과는 k는 6 또는 마이너스 6 또는 2야. 맞지? 근데 두 번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 주어진 식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말 알겠니? 맞지? 그럼 판별식 한번 가볼게. 자, 짝수 공식이 아니네. 9에다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2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4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1이 넘어가니까 11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두 번째 결론이지. 그러면 첫 번째 결론과 두 번째 결론을 둘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상문제 치고는 굉장히 좀 허무하게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자, 16번 볼게. 자, 지금 이 참수와 직선이 뭐한다?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근의, 자, 쌤이 말했지?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둘을 같다라고 한 다음에 x값을 구하잖아. 근데 내가 구한 x값들은 뭐다? 그들의 교점의 x좌표들이야. 예를 들어 내가 두 식을 같다라고 해서 x값을 2와 5를 구했어. 교점을 2,5가 아니라는 거야. 2, 몇? 5, 몇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2, 나왔을 때 y값은 뭐고 5를 넣었을 때 y값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야? 둘 중에 만만한 식의 대입해서 알아내라 라고 하고 싶어. 맞지? 일단 문제 얘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난다라고 되어 있지?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두 개를 같다라고 해줘야 되겠지. 만나려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다 라고 먼저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얘들아 쌤이 지금 자꾸 1차식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넘기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있잖아 요 2차 식의 x제곱의 개수가 음수였으면 왼쪽에 있는 식을 오른쪽으로 넘겼을 거야. 알았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가 유지될 수 있게 넘기는 거야. 그러면 얘 넘기면서 바로 개수 정리하면 a 더하기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바로 할 줄 알아야 돼. 맞지? 근데 얘들아 그때의 x좌표의 합이 1이다. 쉽게 말해서 두 군의 합이 1이라는 거지. 맞잖아.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두 군의 합은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지? 그게 1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2고 그럼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맞지? 그리고 물어보는 게 두 군의 곱을 물어보지. 그러면 질문하는 거는 뭐야?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인데 a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인 1번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근데 이거 토요일날 그 2시에 하는 거 참여율은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지금 다 합하면 지금 한 5 될라나? 다음 주부터 저도 다음 주. 게을받네? 배우고 있다. 왜 다음 주에 안 돼? 봐? 굶어 새끼야. 저 의자 갉아먹어. 내가 허락해줄게. 저기 301호에 있는 이제 의자 하나 쓰는 거 하나 있어. 덜컹거리는 거. 네가 그걸 높이를 맞춰주면 되겠구만. 아, 조한이는? 배우고 있다. 감히 치사하게 진짜. 벌써 그 카드를 꺼내? 어? 예전에 이제 쌤이 가르치던 학생 중에 이 툭하면 이제 가족을 자꾸 이제 딱 하는 학생이 있었어. 처음엔 쌤이 이제 탈루라를 했지. 나중에 이제 정면 돌파를 했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버릇 나빠지겠다. 얘를 위해서 내가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 옷이 왜 이리 더러워? 엄마가 빨아줬는데요. 엄마 빨래 못하시네. 이렇게. 엄마가 사준 건데요. 취향이 좀 별로시다. 아니 자꾸 얘가 물러나니까 재미 들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돌진했어 그냥. 개 한정. 자 지금 얘가 뭐야 2점에서 만나고 라고 하네. 어쨌건 만난다라고 언급을 했지. 그럼 뭐 해줘야 돼? 같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는 내 풀이 흡수는 방식을 가져가라. 왼쪽 구석에서 시작하는 거 x 더하기 b고. 근데 얘들아 이거는 뭘 어떻게 이해하는 게 유리하겠어? 2차식을 오른쪽으로 이해하는 게 유리하겠지? 자 그러면 이거 넘기면 2x 제곱에다가 자 센스 있게 바로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1x b 빼기 4라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알았니? 이 식의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야. 그러면 남은 한 근은 뭐겠냐? A와 B가 유리수라는 말을 괜히 준 게 알겠지? 남은 한 켤레근은 루트에 대한 켤레근으로 안심하고 하라는 말 아니겠나? 그러면 두 근과 자 그러면 이 식의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과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얘기니까 밥은 먹었어? 아유 빨리 앉아. 자 그러면 자 근과 계수의 관계와 실제 두 근을 비교해야 되겠지.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두 근의 합은 2분의 a지. 그 다음에 실제 두 근의 합은 4 알겠나? 그럼 a는 8이면 결론이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잠깐만 잘못했는데 두 근의 합 이거 아니잖아. 이 식이잖아 이 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두 근의 합은 2분의 a-1이지. 맞지? 큰일 날 뻔했네. 그럼 a-1이 8이니까 a는 뭐가 되겠어? 9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두 근의 곱은 2분의 b-4지. 그 다음에 실제 두 근의 곱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이지. 그럼 b-4가 2가 되고 b는 6이 되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b는 뭐가 되겠어? 5번 되는 거야. 알았니? 아유. 페이지 많은 거니? 오늘 지금 우리 여기 그 86쪽에 그 18번 풀이할 차례입니다.
자, 지금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들 뭐야? 그 이참수 위에 한 점 이렇게 뭐 좀 다뤘었잖아. 네, 일단 쫄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그림이 복잡한 대신에 미정계수가 없어. 주어진 시기에. 알았지? 그럼 일단 이 문제를 구성하는 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맞지? 자, 그러면 사다리꼴 맞나 이거? 사다리꼴 맞지? 그럼 중요한 건 AC와 DB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중요하지 않겠나? 맞지? 자, 근데 일단은 A와 얘들아 솔직히 C와 D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점이 아니야. 맞지? 근데 A와 B가 저 두 그래프의 교점이지. 그럼 C와 D는 뭔가요? 목인 저 교점을 그대로 평행하게 그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교점들이겠지. 알았니? 그럼 일단 우리는 어떤 거에 주목을 해야 돼? 교점인 A 좌표와 B 좌표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교점을 중요시해야 되니까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가야 되겠지. 자, 이거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니까 x는 1,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얘들아 얘는 A와 B의 x 좌표만으로는 부족하지. 자, 마이너스 1, 뭐야? 여기다 집어넣는 게 만만하겠지? 마이너스 1, 5지? 그 다음에 여기 3 집어넣으면 3, 몇이야? 마이너스 3이지? 그것까지 완성해야 돼. 소연아 마이너스 1, 5 얘는 3, 마이너스 3이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C와 D를 구하기 위한 요정을 떠나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Y는 5라는 교점과 저 이참수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 알겠나? 맞지? 그러면 저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 이참수가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돼? 5가 되는 또 다른 한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를 구하면은 뭐가 나와? 5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구현됐잖아.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5,5라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알았니? 네. 똑같은 방식으로 D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D를 구하기 위해서는 Y는 마이너스 3을 그은 다음에 저 이참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이니까 이거 뭐야? 1 또는 3이지. 3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3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는 2가 되는 거야. 그럼 중요한 사다리꼴의 높이는 뭐가 되겠어? 5와 마이너스 3과의 차이인 8이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답이 되겠지? 약분을 진행하면 8, 4, 32가 답이 된다라는 거야. 알았니? 뭐야? 아, 목소리가 시끄럽다 보네. 발음으로 다치는 그게 아니었어. 약간 뭔가 땡겼어. 숙제 풀어왔나? 숙제 해왔나? 못한 거 맞아? 왜? 많이 바빴어? 어제 뭐 했어? 어제요? 예를 들어 뭐 4시까지 4시요? 4시까지 뭐 했어 어제? 네 시까지? 내 말에 뭔가 확실히 느껴지지 않나? 어제 새벽까지 뭐 같이 뭐 애들이랑 놀았다던가. 아? 새벽까지 왔는데 그걸 새벽이라고 불러. 11시가 새벽이 12시 아니야? 12시간 11시 차이 있지. 야, 이 숙제 좀 해와. 고등학생 숙제하면 어떡해. 자, 봐라. 자, 21번. 자, 이 참수가 자, 천천히 x축에도 접하고 요 직선에도 접한다. 이거를 따로따로 가야 돼. 이거 동시 처리 못 해. 알았니? 그럼 얘가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은 얘들아 x축이라는 말은 그냥 는영이라는 거지. 는영. 맞지?
그러면 이 식 자체로 판별식 0을 가지고 얘랑 연계했을 때도 판별식 0이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이 식 자체가 x축과의 교점이니까 는0의 판별식이 0이라는 거지. 그럼 판별식 쓰면 6의 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3a가 0이라는 거니까 a는 12가 되지 않겠니? 그럼 앞으로 a는 10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두 번째 얘와의 교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9x 더하기 b를 세운 이 식의 판별식도 0이라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개수 정리 먼저 해줘야 되겠지. 3x제곱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야? 12 마이너스 b 맞지? 그럼 판별식 가야 되겠네. 자, 9, 자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미리 곱하면 마이너스 12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44 플러스 12b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럼 12b는 이거 넘어가면 뭐야 이거 마이너스 135가 넘어가니까 135지. 자, AB를 물어본다고 해서 쫄지마. B는 12분의 135지. 그리고 A가 12잖아. 둘을 곱하면 135가 됩니다. 알았니? 오빠 그래. 은혜야 오늘 기출 푸는 거 할 거지? 어. 배 괜찮겠어? 배고파갖고? 2시 바로 할까 아니면 2시부터 할까? 이거 한 40분에 끝날걸? 1시 40분? 2시부터? 근데 어차피 월수금 애들한테도 2시부터라고 해가지고. 2시부터는 좀 할 수 있네. 아, 밥 먹고 와서? 야, 역시.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 오늘 어떻게 할래? 센텀 걷고 따로 줄까 아니면 충렬 걷고 같이 풀래? 근데 어차피 센텀 걷고는 시험 대비할 때 나랑 이제 어차피 한 번 더 할 거야. 충렬 걸로 하면 일단은 난이도적으로 지금 시험 대비를 들어가기 전 너한테는 더 적합한 거지. 충렬 걷고. 지금 센텀 걷고 하면 솔직히 아마 좀 무기력한 시간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거야. 고은이도 일단 오늘은 그 충렬 걷고 같이 하자. 충렬고가 난이도적으로도 지금 너희들이 풀기 적당해. 내가 잠깐 풀어봤는데 이거 이 무기 맞나 이거? 이 충렬 실없고 이거 충렬 공고 반려 공고 이거 그냥 나중에 장훈 상사님 모시는 거야 그냥 명문 센터고. 자 이거 볼게 얘들아. 자 실수 A와 정수 B라고 되어 있네. 정수 B라는 말에서 좀 쎄함을 느껴야 돼. 부정방정식의 느낌도 좀 받아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자 fx가 2차식이야. 2차식이 핵심이야. 근데 2와 6일 때 같은 함수값을 가지지. 이 뭘 의미해? 축의 방정식이 4라는 말 아이가. 봐봐 내가 그때 말했잖아. 2차 함수에서 2와 다른 x값을 통한 함수값이 같으면 2와 6의 평균이 축의 방정식이라고. 알았니? 그러면 얘는 축의 방정식이 4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친구 축의 방정식이 4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무언가 이렇게 된다는 말 알겠나? 맞지? 그 말은 A가 마이너스 4라는 거지. 가를 통해서 A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고 B는 모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둘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한 건 다음 시간에 진행할게요.
요거는 쌤 금방 그냥 풀이 해줄게. 저거 별로 오래 안 걸리게. 아, 너무 추워. 원숭이 가만히 있어. 아니 저 보낼 거 없어요. 아니, 집에 가서 맛있어. 맛있어. 내 친구 가만히 있어. 근데 딱 붙어서 당하고 있어. 원숭이. 집에 엄마한테 아유. 가만히 있어. 한 처음 맛있을 거야. 빨리 가 누워. 미국에 가서 움직임. 아니 남의 엄마 보고 청개구리라는 게 맞지? 누가 그래 누가 어떤 놈이야? 아니 주환이요. 주환이가 저희 너가 아니라? 주환이가 맵구나. 불닭 주환이네. 주환이 원래인데요. 조용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그냥 갈기네 그냥. 이거 완전 모르겠어. 그냥 땡겨가지고 아. 그냥 다음에 저 농립 땡겨. 아, 등 아파 뒤지겠네. 여기 쓰레기를 올라가시면 어떡해요? 왜? 저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왜 어떤 말 하려고? 그런데. 뭐 말하려고 그러는데? 질문할 거 있었어. 아니 그냥 여기 저기 이렇게 저쪽에 앉듯이 물어본 거였는데. 아 그냥 편해. 아이 정말. 학생 없었으면 그냥 저기 들어 누웠어. 자, 얘들아 펴봐. 없어요. 종 쳤잖아. 완전 그래야지. 그 귀가 혹시 뭐 잘못됐니? 그러니까 알람 소리도 못 듣고 못 일어나지 이 인간아. 어? 네 친구 어디 갔어 정리해서? 네? 네 친구 정리해서 어디 갔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맨날 토요일마다 그냥 알아서 그냥 50% 할인해 버리네. 뭐야 어디 갔어 이거 꼴이랑? 준성이라고? 뒤질래? 미친 새끼 이거. 그게 아니라 저희 반의 이름이 준성이에요. 짜수기 그냥. 그니까 진짜 진짜예요. 놀았다 이거. 우리 학원에도 이제 최영민이라고 있어. 네? 최영민이라고 우리 학원에도 있고. 회의할 때 이제 그냥
개 얘기 나오면 이제 움찔움찔 하신다고. 안 사람들은 아무나 뭐 상원이라던가. 얘저 어디 갔대? 그냥 시작하자. 뭐 언제까지 기다리노? 자 일단 가를 통해서 얘가 축의 방정식이 4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지? 축의 방정식이 이거 평균이니까 4여야 되지 4. 선생님 왜 2라고 했냐? 이거 잘못했네. 4여야 돼. 맞잖아. 축의 방정식이 4여야 되니까 이 주어진 식을 표준형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4가 돼야 된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는 -8이라는 거야. 얘들아 중요한 건 뭔지 아나? 축의 방정식을 안다고 해서 저 상수항은 모릅니다. 알았지? 아우씨. 조용히가 자꾸 자기한테 말 거는 장난치 말 건다고. 거. 아니 외롭나 보네. 도현이한테 소개 좀 해줘. 얘가 소개해 준 사람 미안해. 도현아 안 되겠다. 소개받기 위해서 그 사진관 가갖고 프로필 사진 하나 찍어. 자 a는 -8이니까 일단 주어진 식은 x제곱 -8x 더하기 b지.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할게. b는 모릅니다. x축의 방정식을 안다고 해서 상수항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2x-4와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둘이가 같다라는 식을 세워줘야 되겠지. 그치? 자 왼쪽에 있는 식을 오른쪽으로 보내야 될까? 오른쪽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보내야 될까? 오른쪽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보내는 게 낫겠지? 그래야 2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안 나오지. 그럼 x제곱 -10x. 야이씨 버스를 네가 운전해와? 야 니 버스 아까 그 시간에 탔으면 훨씬 빨라야 되는 거 아니오? 버스만 1시간 넘게 타나? 니 토요일마다 자꾸 알아서 그냥 수업 시간 반띵할래? 흥흥거리고 있네 그냥. 자 근데 이 식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당연히 판별식 중에서도 짝수공식 써야 되겠지. 자 b 프라임이 -5니까 b 프라임 제곱 25 b 빼기 4가 0보다 작다라고 하고, 그럼 b는 -21보다 작다, b는 21보다 크다가 되겠네. 맞지? 자 근데 b가 21보다 크다라고 해서 b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b의 최소값은 20이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는 게 b의 최소값이 아니야. f1의 최소값을 물어봐. 맞지? f1은 fx가 여기 있지 여기. x제곱 -8x 더하기 b. 그럼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f1이 b 빼기 7인 거 알겠니? 맞지? b 빼기 7의 최소값을 알려면 이 주어진 식에다가 7을 양변에 빼면 되겠지. 그럼 b 빼기 7은 14보다 크다라고 되지 않니?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b가 정수야. 그럼 b 빼기 7도 정수겠지. 맞지? 14보다 큰 최소 정수값은 15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전학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문화여고라고. 아니 혹시 당근에 팔라고? 그 앞에를 푸는 게 뭔 상관이야. 이 숙제가 앞이가 아닌데. 혹시 자꾸 과거의 것을 학습하려고 하니? 지금 중3이고 싶나? 지금 너가 중3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가 중3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뭘까? 바로 그렇게 해. 아니 좀 제가 자퇴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말을 좀 아니, 심하게 하네. 아니 뭐 뭐? 쟤 어디 이런 더한 거 아니야? 통합반이라. 뭐야? 지원이 귀엽었잖아. 재원이 형.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아니 근데 지금 너 공부 좀 해 진짜. 몇 분 만에 이걸 끝나고 뭐해? 영어 가지. 딱방 개마른데 그냥. 영어 가지. 뒤에 영어 있는 거 아니야? 없어졌어? 저번 주는 있었잖아. 다시 바뀌었다고?
그럼 너 끝나고 나와서 기출 하나 칠 수 있겠네. 지우가 충렬 걷고 칠 거야. 난이도 아마 적당할 거야. 자 일단 볼게. 자 일단 주어진 식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지. 솔직히 있잖아 이게 너희 공부할 때 유형별로 공부하는 게 별로 좋은 학습법은 아니야. 근데 쌤이 말했지만 유형 가리고 공부해야 돼. 어떤 유형인지 알고 들어가는 것만 자체로도 일단 힌트가 엄청나게 준 거라서 답지를 반쯤 본 거나 다름없어. 그냥 깡으로 봐봐. 자 지금 fx가 지금 나타나 있는 근이 마이너스 2와 4를 두근으로 하지. 맞지? f라는 함수에서 근은 이미 2 또는 4라고 이미 정해졌지? 근데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 2x 더하기 3이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근데 다시 한번 말할게. 이 식 f라는 포맷에서 그 괄호 안에 들어갈 존재는 이미 마이너스 2와 4라고 정해졌어. 그러면 x 대신에 들어가 있는 2x 더하기 3도 결국에는 뭐와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와 4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거 3 빼고 2 나눈 거니까 일단 요거 먼저 풀면 2x는 5, 그 다음에 2x는 1이 일단 되고, 그럼 x는 2분의 5 또는 2분의 1이 새로운 두근이 되는 거야. 그럼 2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야 마이너스냐? 아 이거 마이너스네. 아이씨 그럼 마이너스 5고 그러면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5번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쵸? 여기 너 안 보일 것 같은데 여서야? 봐봐 일단은 문제에서 fx가 다음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지. 근데 그림에서 x 절편이 마이너스 2와 4라고 되어 있지 않니? 그럼 사실상 fx의 두근을 준 거지. fx의 두근은 마이너스 2 또는 4야. 맞지? 근데 f2x 더하기 3의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미 이 마이너스 2랑 4라고 정해졌어. 그러면 2x 더하기 3도 결국에는 뭐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또는 4가 돼야 돼. 그러면 이때 새로운 근을 구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5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다, 얘가 4다를 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다. 자 26번. 자 얘도 한번 봐봐. fx가 이미 뭐라고 되어 있어? 1과 3을 가지고 있잖아 두근으로. 근데 x자리에 2분의 x 마이너스 a가 들어가 있지. 근데 다시 한번 말할게. 2분의 x 마이너스 a도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된다고? 1 또는 3이 돼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2분의 x 마이너스 a가 1일 때와 2분의 x 마이너스 a가 3일 때의 x를 구하자. 2배하고 a 더하고 2배하고 a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새로운 근은 2 더하기 a, 새로운 근은 6 더하기 a가 새로운 두 근이 되는 거야. 알았니? 이게 새로운 두 실근이야. 근데 문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두 근의 곱이 a제곱 더하기 13a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 둘을 곱해볼게. 자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0이지. 그게 a제곱 더하기 13a와 같다라는 거야. 그럼 a제곱끼리는 날아가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2, a는 5분의 10이라는 깔끔하진 못하지만 방법적으로는 깔끔한 답이 나오겠지. 알았니? 좀 덥기도 하다. 창문 열면 근데 이제 보충하는데 좀 그런데? 에어컨은 요거 아마 잠가놨을 거야. 보통 근데 이런 거 하기 싫으면 위에 이거 천장형 선풍기 하나 안 달려있나? 근데 이거 달려있으면 저 빔 가리겠구나. 에어컨 한번 틀어볼까? 아니 근데 에어컨 틀면 또 감기 걸린 사람 감기 환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은우도 별로 추운 거 잘 못 참잖아. 무서운 것도 못 참는데요. 은우야 선풍기라도 하나 줄까? 왜냐면 더우면 근데 아니면 뭐 중간에 뭐 목마르다거나 좀 이럴 때는 그냥 마음껏 갔다 오면 된다. 감기 걸릴 때는 물 많이 마셔야 돼. 자 27번 볼게. 자 fx와 gx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와 1이라고 하네. 맞지? 자 그러면 있잖아.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fx는 gx라고 했을 때 맞지? 일단 만난다라고 했잖아. fx 빼기 gx의 두 근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란 거야. 알았니? 즉 쉽게 말해서 fx 빼기 gx라는 폼을 가지고 있다면 x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야 된다니까. 근데 물어보는 게 뭐야? f3x 빼기
F3x는 gx3x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이거 넘기면 자 여기다 잘 봐야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똑같은 폼인 거 알겠나? f 빼기 g라는 맞지? f 빼기 g라는 똑같은 폼인 거 알겠어? 근데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 3x가 들어가 있지. 근데 이미 이 폼으로 가지고 있는 식은 두근이 마이너스 2와 1이라니까? 그러면 3x가 결국에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또는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새로운 근은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1번이 되는 거야. 알았니?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쌤이랑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할 거고 자 일단은 공통범위는 아마 이제 여기서 마무리 될 거야.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쌤이랑 시험 대비 교재로 나갈 거거든. 알았지? 좀 미리 들어갈 거야. 괜히 이거 점점 질질 끄는 것보다는 빨리 한번 도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해와 요구 같은 경우에는 연립까지 들어가잖아. 그럼 시험 대비 할 때 쌤이 이제 아마 그때 들어오시는 쌤 또는 다른 선생님이 아마 따로 특이범위 챙겨주실 거야. 알았지? 다시 한번 말하면 4월 달부터는 반이 찢어질 거야. 어떻게 찢어질지는 모르겠다. 근데 해와 요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월요일에 해와 요구가 한 2-3명 있었는데 지금 T반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아마 여기서 해도 되고 가서 해도 돼. 반요구는 지금 뭐 서정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학산이 또 이제 고민이 되는데 근데 학산은 여기가 2명이라서 그냥 아마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아. 숙녀는 뭐 잘 모여있고 대명여고, 연제고 뭐 그냥 뭐 센텀여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강고 졸라 많네. 상관없어. 이제 그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재를 할 거고 어차피 교육까지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 자료를 활용하긴 할 건데 엄청나게 유용하게 활용하지는 않을 거야. 알았니? 최신 자료들로 좀 뽑아갖고 문제 만들고 있으니까 킬러 문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험에 좀 나오는 오답이 많이 나오는 유형도 좀 모아놨거든. 교재 섞을 까다가 좀 구분했습니다. 왜냐면 섞으면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유형들을 나중에 일일이 다 찾아야 되잖아. 맞지? 어려운 유형은 따로 모아놨어. 알았니? 무난한 문제 한 200문제랑 서술형 한 60문제랑 어려운 문제 한 40문제 이렇게 구성돼 있어. 알았니? 아마 이거 가지고는 한 2-3주 정도 할 것 같고 남은 2-3주는 학교 부교재와 모의고사 학교 시험지 이렇게 볼 거야. 알았지? 자 그렇게 될 거야. 아마 한 번 숙제 나갈 때마다 한 40문제. 근데 오히려 시험 기간 때 너희들 수학 공부할 시간이 더 없을 거야. 내 장담할게. 그래서 평소에 그냥 담을 덜 되더라도 숙제를 꼭 해오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근데 보통 시험법이 여러 가지 방정식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차함수 최대 최소. 이게 공통수학 1으로 바뀌고 나서는 근데 이게 작년에도 일단은 작년에 수상이었거든. 수상을 1학기 때 마치려면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시험 범위를 넣는 게 맞아.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넣지 않고 이차함수 최대 최소까지 하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수상을 1학기 때 못 끝내. 그러면 수상의 뒷부분이 2학기 시험에 넘어와. 도형 이동이라는 단원이. 그때는 도형 이동이 수상이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골 좀 아팠던 거야. 그래갖고 난 말해. 니들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안 가는 거 좋아할 일 아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이 내가 계속 말할게. 인수분해 단원이랑 똑같거든. 인수분해랑 같이 치는 게 나아. 근데 이걸 떨어뜨려서 치는 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야. 그리고 아마 너희들 좀 많이 헷갈릴 거야. 2학기 때는 있잖아. 2학기 때가 아니라 기말고사 때는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그 다음에 아마 내 생각에 여기서 끊길 거야. 행렬은 모르겠다. 행렬은 진짜 거의 몇십 년 만에 다시 들어온 거라서. 행렬은 쌤 수학할 때 있었거든. 쌤 수학할 때 고1 했던 건데 얘가 이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라서 솔직히 이제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못 찾고 뭐 쌤 때면 거의 20년 전인데 그 뭐 의미도 없고 20년 전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쨌건 잘 만들어 볼 테니까 그냥 믿고 그냥 책 푸시면 됩니다.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이차함수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이차함수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야? 세 글자로 정의할 수 있지. 이차함수의 생김새는 포물선이지. 포물선은 또다시 어떻게 또 정의할 수 있어? 땡땡땡 도형이라고 할 수 있어. 선대칭 도형이지. 맞지? 그리고 이제 선대칭 형태인 포물선인데, 자 그러면 있잖아, 우리는 선대칭 도형이니까 이차함수는 뭘 갖겠어? 대칭축을 갖고 있겠지. 맞지? 대칭선이라고 안 하고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칭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맞지? 축의 방정식인데 그 축의 방정식이라는 말은 방정식적으로 말하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x는 1, x는 2,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그렸을 때 축의 방정식이 y축이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말해줘야 돼? x는 0이라고 말해줘야 돼. 알았지? 자, 2차식은 세 가지 형태의 표현 방법이 있거든. 일단 첫 번째 일반형.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표준형. 그 다음에 뭐야? 인수분해형. 이게 각각 쓰는 문자가 좀 달라, 종류가. 일반형은 A, B, C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표준형은 P, Q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형은 알파와 베타라는 그러한 근을 나타내는 부호를 많이 씁니다. 문자를. 알았지?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뭐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얘들을 어떤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지가 달렸거든. 만약에 단순한 다항식의 연산이고 교점을 찾는다라고 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일반형이야. 맞지? 근데 우리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최대값, 최소값을 원하는, 쉽게 말해서 이차 함수를 그려봐야 제대로 해결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그런 표준형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x 절편 물어볼 때. x축과의 교점을 물어볼 때. 근데 얘도 사실상 뭐야? 거의 쓸 일 없어. x축과의 교점 물어보더라도 미쳤다고 이렇게 바꾸니? 그냥 이 상태로 그래모식 쓰지. 맞지? 자, 너희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얘들아, 이차 함수는 아래로 불러가거나 위로 불러가지. 맞지? 자, 이거 필기 한번 좀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82쪽 위에 필기했는데 옆에 공간 쪽은 밑에 공간 좀 있지? 아니면 옆에라던가. 이번에도 그래 분량이 많지 않아. 자, 쌤이 아래로 볼록할 때와 위로 볼록할 때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이차 함수 최대 최소에 대한. 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안 보이면 말해라.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나? 자, 일단 뭐야? 아래로 볼록했을 때로 그림과 함께 설명해 줄게. 아래로 볼록. 자, 아래로 볼록하면 쌤이 그냥 x는 a를 축으로 간다고 생각할게. 알았지? 자,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는 뭔 소리야?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아무 제한된 영역이 없으면 무조건 어디에서 최소값이 형성된다? 태생적으로 꼭지점의 y좌표라는 최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근데 이 참수에서 어떠한 장난질을 많이 해? 범위를 제한하지. 맞지? 자, 그러면 x값이 축의 방정식에 가까울수록 작은 값을, 멀어질수록 큰 값을 갖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 그럼 잘 봐. 너희들한테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두 점이 있어. 이게 1번 점이고 이게 2번 점이야. 그러면 이 2번 점이 더 큰 값을 갖는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축으로부터 더 멀어서 그래. 봐봐. 자, 요렇게 갈수록 함수값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지?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뭐야? x값이 작아질수록 작아지는데 얘는 x값이 커질수록 작아지지.
근데 그 기준은 x값이 커지냐 작아지냐가 아니라 축의 방정식에 가까워지냐 멀어지냐에 따라 의존한다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제 위로 볼록한 건 정반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위로 볼록. 오, 덥다. 자, 똑같은 그림을 그릴게. 자, 그냥 위에 말 그대로 반대로 적으면 돼.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얘들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참수 최대 최소 다 풀 수 있어. 나 전부 다 이 개념을 풀 거야. 알았지? 물음표? 아니요, 네. 그리고 x값이 축의 방정식에 가까울수록 얘는 큰 값을 갖겠지. 멀어질수록 작은 값을 갖는다. 자, 일단 요거 필기하시고요. 물 좀 마시고 와요. 안탈 뭐예요? 한번 들었어. 안탈 뭐예요? 이거 이렇게 들을 거야. 아 진짜. 아 좋다. 오늘 연예인들. 왜 이러지? 진짜? 하지 말라고. 왜 태영 괴롭혀? 어? 아, 갔다. 자, 쌤 문제 푸는 거 한번 잘 봐. 잉? 자, 쌤이 요거 30번 한번 풀어볼게. 알았지? 얘들아, 이거 이참수 최대 최소 그릴 때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거야. 축의 방정식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그리면 돼. Y축, X축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를 축의 방정식을 알아내야 되니까 일단 뭘 해? 표준화를 합시다. 자, 표준화 이거 2a분의 b 기억나나?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4, 12니까 3이지 3. 맞지? 그러면 3의 완전제곱식을 적어야 되겠지? 근데 이 완전제곱식 앞에 어떤 개수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2가 붙어야 되겠지? 자, 쌤이 다시 한번 말할게. 쌤이 적은 이 완전제곱식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2x를 만들 수 있는 완전제곱식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2x 말고도 마이너스 18이라는 상수를 더 만드는 게 문제지. 맞잖아. 이거 밑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18 더 튀어나오잖아. 근데 그게 없는 가상의 숫자지. 그럼 마이너스 18을 없애야 되겠지. 마이너스 18을 뭐 해줘야 되겠어? 다시 빼줘야 되겠지. 근데 그 빼는 거는 얘가 감당해서 주어진 식이 a 더하기 18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쌤이 이거 지금 푸는 방법 지금 정말 잘 봐야 된다. 쌤이 이참수 최대 최소를 정말 많은 방법으로 풀어봤는데 이게 최고야. 자, x는 마이너스 3을 축으로 하고 위로 볼록하지. 맞지? 이거 그림 크게 그려 상관없어. 뭐 작게 그려도 뭐 상관없고. 내가 너희를 잘 보이라고 크게 그린 거야. 과감하게. 자, 근데 범위 제한이 되어 있지. 범위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아이가? 자, 제한된 범위는 너희들이 이렇게 적으면 돼.
확연하게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더 멀리 있냐만 보여주면 돼. 알았니? 얘들아, 제한된 범위에 축의 방정식이 없잖아. 그럼 너희들은 뭘 기억하면 돼? 위로 올라가니까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은 거야. 그럼 얘들아, 최대값은 여기 형성되겠지? 최소값은 여기 형성되지 않겠나? 자, 최대값은 대문자의 m, 최소값은 소문자의 m으로 쓸 겁니다. 알았지? 자, 최대값은 요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지. 자,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앞에 식이 마이너스 2가 되지. 맞지? 그러면 a 마이너스 a 더하기 16 알겠나? 최대값이. 됐어? 자, 최소값은 뭐 하면 돼? x에 2 집어넣으면 되지. x에 2 집어넣으면 이 앞에 식이 마이너스 50 되는 거 알겠나? 25에 마이너스 2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50에 18이 만나니까 a 마이너스 32가 되겠지. 맞지? 최대값과 최소값이 a 더하기 16, a 빼기 32야. 그럼 너희들한테 만약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a 값의 무관하게 48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20이라고 했잖아. 그럼 a는 뭘로 확정이야? 4로 확정이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8, 4번이 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이참수 최대최소는 앞으로 쌤이 전부 다 이렇게 풀 거거든. 전부 다. 맞지? 근데 이 이참수 최대최소는 문제는 있잖아. 어려워지려면 어떻게 하는지잖아. x제곱 또는 x의 개수에 미정계수가 걸려있으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 왜냐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축의 방정식과 어떻게 생겼는지만 기억하면 되잖아. 근데 x제곱에 미정계수가 걸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축의 방정식도 몰라. 그게 제일 골치 아파. 알았니? 그 다음에 만약에 x에 미정계수가 걸려있어.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모르겠지. 맞지? 그래도 골치 아파.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나? 그림을 많이 그려야 돼. 알았니?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말고 나중에 시험 기간 대비할 때 그때 맞춰서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 아마 그런 고난도 문제는 지금 없을 겁니다. 근데 있잖아, 축의 방정식에 미정계수 걸리면 그거 바로 킬러 문항이야. 난이도가 그냥 갑자기 있잖아, 중간에 없어. 이거 상이잖아. 근데 쌤 있잖아, 장담할게. 2차 계수와 1차의 계수에 미정계수가 걸려있는 게 아닌 한 쌤은 하든 중이든 상이든 다 똑같이 풀 거야. 근데 미정계수가 그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걸리잖아? 그럼 바로 킬러 문항이야. 근데 방법만 알면 킬러 문항이 아니야. 왜 킬러 문항? 쌤이 말하는 킬러 문항의 기준은 뭔지 아나? 방법을 모르면 죽어도 못 푸는 그런 게 킬러 문항이야. 혼자 어떻게든 원리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갈 수 있으면 그건 킬러 문항이 아니야. 그냥 어려운 문제지. 그건 이제 상. 근데 이제 해봐야 하는 문제도 있잖아. 쌤은 그런 걸 킬러 문항이라고 해. 알았지? 적었니?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제 한번 볼게. 자, 33번 한번 볼까? 얘들아,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의 평균은 뭐야? 1이지.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라는 거야. 맞지?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참수의 최대 최소인지 혹은 2차 방정식과의 누군가의 교점인지 몰라. 근데 지금 최대값을 논하고 있잖아.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지. 맞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자, 일단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했으니까 잡아. 자, fx를 일단 적어주자. 자, 일단 ax로 가자. x제곱의 개수를 모르잖아. 근데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두 근의 합은 2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지. fx는 이거야, 이거. 알았니? 자, 그림 그려볼게. 자, 이거 축의 방정식이 x는 1로 하고 아래로 블록한 그림이지. 맞죠? 자, 범위 제한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되어 있지. 자, 얘들아,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 마이너스 3과 4 중에 누가 x는 1로부터 더 멀어? 마이너스 3과 4 중에 누가 1로부터 더 멀어? 마이너스 3이 더 멀지? 그러면 이거는 극명하게 누가 봐도 더 멀리 있게 그냥 표현해주면 돼. 이렇게. 오케이? 얘들아, 최대값은 어디서 형성되겠어? 요거 땡겨온 게 최대값이겠지? 맞지? 그럼 f-3이
48이란 거지. 자, F-3 뭐 하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3 집어넣으면 자 9 더하기 6 빼기 3이니까 12A가 48이네. 그럼 A는 뭐가 돼? 4가 되겠지? 얘들아 최소값은 언제 발생할까? 4? 1일 때 발생하지. 맞지? 얘는 F1이야. F1을 물어보네. F1은 뭐야? A가 4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 빼기 2 빼기 3이지. 그러면 뭡니까? 마이너스 16이 답이 되는 거야. 이게 상이야. 뭐야? 내가 똑같이 풀었잖아. 맞지? 아마 쌤 하 문제를 풀든 중 문제를 풀든 다 이렇게 풀 거야. 아 F4네? 뭐야 내가 왜 F 이랬냐? 아 최소값을 구했네. 아이씨. 자 깜짝 죄송합니다. 자 물어보는 거 F4지? 자 F4는 여기다 4 집어넣어봐. 자 A가 4였으니까 4 곱하기 16 빼기 8 빼기 3이네. 그럼 이거 11 빼는 거니까 5, 4, 5에 22 답이 되겠죠. 알았지? 소연아 막 돌겠네. 고마자 고마 제발. 자 2시에 하는 거는 쌤이 완전 자율에 맡길게. 쌤은 있잖아 저 강의실에 있다가 맞지? 그냥 2시 되면 여기 그냥 여기 올 거야. 그냥 그때 남아있는 인원 수에 따라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할 거야. 알았지? 자율입니다. 너 왜 안 했어? 이런 거 질문 안 할 거야. 넌 아니야. 넌 자율 아니야. 넌 지각했잖아.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매주 자율로. 자 볼게. 자, 야 얘들아. 비상. 이정계수가 x에 걸렸지? 네. 맞지? 자, 그럼 이제 비상등 켜야 돼. 그럼 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자, 일단 표준화를 해. 자, 이거 2a분의 b하면 마이너스 a지. a제곱을 빼면 얘랑 날아가고 마이너스 2a 빼기 4 이래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x는 a. 아래로 불러가지. 그쵸?잉? 근데 근데 이 문제는 킬러 문항이 아니야. 왠지 아나? a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a는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 그럼 킬러 문항까지는 아니야. 자, 근데 있잖아. a는 0보다 커. 그럼 확실한 건 0은 뭐야? 0은 뭐 a보다 뒤에 있다라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근데 문제는 뭔지 아나? 2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네. 맞지? 막말로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자 이거 그림을 여러 개 그려야 돼. 그러면 2가 또 어디 있을 수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맞지? 근데 나 이거 하나 더 그릴 거야. 왠지 아나? 2가 지금 쌤이 두 번째 그린 건 2가 0보다 가까이 있는 걸 그린 거야. 맞지? 그럼 세 번째 그려야 되는 건 뭐겠어? 2가 0보다 멀리 있는 걸 그려줘야 돼. 알았니?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할게. 제일 중요한 건 축으로부터 가깝냐 뭐냐야. 맞지? 그러면 세 개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거 1번, 2번, 3번. 그럼 뭐 얘는 사실상 뭐 0번이라고 하죠. x는 0이고 누가 봐도 뭐야 이게 x는 2가 멀리 떨어져 있게. 맞지? 자, 첫 번째 조건을 가볼게. 얘들아, 첫 번째 조건에서는 축의 최소값이 f2지. 맞지? f2야. f2니까 자, 여기다 대입하면 좀 골치 아파지겠지? 여기다 해, 여기다가. 맞지? 여기다 대입하면 근데 여기다 대입해도 그지 같은 건 똑같다. 자, 대입하면 자, 4 마이너스 4a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0이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는 0이니까 a는 0 또는 6이지. 맞지? 근데 얘들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알겠나? 왜? 여기 어떻게 a가 6이 될 수는 있겠네? 여기 될 수는 없지? 그럼 일단 a는 뭐야? 여기서 6이 하나 나옵니다. a가 6.
맞지? 쌤 생각에는 여 문제 여기서 끝난 것 같아. 왜냐면 모든 A라는 말이 없잖아. 네. 내 생각에는 이 상태에서는 A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야. 예를 들어 0과 2 사이에 있지 않은 A가 나오거나, 맞지? 혹은 뭐야? 2보다 0에 더 가까운 A가 나오거나, 맞지? 내가 전제로 그린 그림이 뭐야? 2가 A에 더 가까운 걸 그렸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풀었을 때 답이 되려면 일단 A가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고 2에 더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쌤이 이거 일단 보여주긴 할게. 자, 그러면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뭐야? 이거지, 이거. 그럼 그냥 이거 아이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0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는 4. a는 마이너스 2니까 전제 조건에 위반돼 버리지. 어떻게 마이너스 2가 여기서 박혀 있어? 맞지?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 얘 같은 경우에도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하지. 맞지? 똑같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인데 그러면 또 a는 마이너스 2인데 전제 조건에 아예 뭐야? 작살나버리지. 맞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 문제는 대부분이 아마 여기서 그냥 해결될 거기 때문이야. 근데 이렇게 해결 안 돼. 이거 원래 다 확인해야 돼. 그래 이렇게 다 확인하잖아? 여기에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더라도 이 세 개 그림 중에서 풀 수 있어. 답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나오면 이거 난이도 확 올라가. 그럼 이거 7점, 8점 쳐먹는 거야. 알았니? 이 쌤 기억에 이거 센텀 요거에 작년에 킬러 문항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이런 게? 근데 푸는 방법만 알면 그냥 날먹이야. 킬러 문항 중에서도 상당히 쉬운 축에 속합니다, 이건. 그러면 뭐야? A는 6이지? 그럼 물어보는 게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은 뭐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0, 여기서 최대값이지? 여기다 0 집어넣어 보면 그냥 이거지, 이거. 근데 A가 6이었으니까 36 빼기 12 빼기 4네. 그럼 최대값은 20이겠지? 그럼 2를 더하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알았니? 쌤이 풀어준 이 그림은 얘가 난이도가 상상을 쳐달더라도 풀 수 있게 풀어준 거야. 알았니? 네. 자, 37번. 자, 근데 잘 봐. 자, 얘들아, 이것도 위에 잠깐 좀 필기 한번 해볼게. 자, 치환할 때 치환하는 식의 원본이 2차 식이잖아. 2차 식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2번 푼다고 생각한다. 그냥 두 문제인 거야. 두 문제인 거. 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나도 한 문제로 못 풀어. 쌤도 한 방에 못 풉니다. 분명히 말할게. 와, 날씨 그냥 지기네 그냥. 너무 좋다. 완전 놀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놀러 가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 개 같은 경우에 이 건물에. 나중에 나 은퇴하면 이 건물 쳐다도 볼 거야. 지금 이제 여기 있는 학생 중에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이 건물을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지. 대학교 가잖아. 여기 근처 오지도 마 그냥. 그냥 침 뱉어버려 그냥. 어느 거 같아요. 그렇지. 너무 많이 왔어. 또 준석이 마주치면 어떡해. 이 인간 여기 상당히 오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태훈이의 자식이 여기 학원을 보내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제 태훈 썰을 푸는 거지 이제. 너희 아버지 연금술사였다. 아니요. 뭐야, 너 틀렸네? 너 정답해라. 너 오늘부터 정답해라. 그때 태훈이 걸 한번 이제 전수조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반 분위기 완전 착 났었지. 네, 솔직히 그때 다른 애들 다 그랬었지. 양현준이도 그렇고. 남달랐던 것뿐이죠. 그렇지. 나도 알아. 나도 알았어. 네. 근데
귀찮아. 다 확인하기. 솔직히 내 생각에 쌤이 그때 예상을 했지.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쌤도 틀린 거 많이 맞다고 많이 했어. 근데 그렇다고 내가 다 채점하면 채점하는 데만 30분 써야 돼. 20분. 시험 때 특히 이제 일요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인원수가 이제 좀 많을 건데 일요 특강은 말했지? 4월 6일, 13일, 20일. 이런 특강이요? 자, 잘 봐. 일요 특강은 4월 6일, 13일, 20일을 할 건데 일단은 오전 반, 오후 반 둘 다 있어. 오전 반 10시부터 1시, 오후 반 2시부터 5시. 선택하면 돼. 오전반이 1시부터 2시라고요? 아니, 그게 오전이냐? 아니. 오전 반이 10시부터 1시, 오후 반이 2시부터 5시. 근데 만약에 본인이 졸라 애매한데 그냥 뭐 11시부터 한 2시까지 하고 싶은데 그냥 오면 돼. 왜 영어 몇 시부터 몇 시인데? 저 5시 시작이 국어 과학 그냥 딱이네. 아침에 가서 가까다 술 갔다가 영화 하루에 하고 다수인 그냥 이 건물 풀코스네. 일단 쌤이 그 무리들이 언제 하는지는 아직 확답을 못 받았어. 내가 이제 어제 걔들한테도 공지하면서 니들이 빨리 정해야 된다. 왜요? 이러니까 몰라서 묻냐. 미친놈들아. 이러면서 자기는 어느든지 상관없다고. 니들은 상관없겠지. 원래 빌런은 자기가 어느 반에 걸릴지 걱정 안 해. 봐봐, 반 편성을 할 때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본인이 최고의 빌런이 되면 돼. 그럼 반 편성에 불만이 없어. 인간 뭐? 아니요 얘 또 아니 얘 왜 이래 놀리는 거야. 그냥 아니 저번에 졸업앨범 보여줄 때부터 알아봤어. 진짜 니 걔들 괴롭혔지 마. 아니 걔가 저 괴롭혔다니까요. 뭐 비버다 이러면서 아니, 막. 민강이가 저 괴롭혔어요 3년 동안. 진짜? 아 진짜 피해자라니까요. 2학년 때는 맨날 써 나 써스 김인서가 써. 민서가 싸웠다고? 인사를 올렸다 민서가 개구리였어 민서가 괴롭혔어. 진짜 멸치 새끼 이거 진짜 강량약강이 민서 막 이 자세 취하고 막 그 멸치 일진 자세 취하면서 위험한 거 아이가? 걔 어제 옷 입은 거 진짜 그거랑 똑같았었어. 자 봐라. 자 지금 보면 자 이거 보는 순간 어떤 게 생각나? x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치환하고자 하는 식의 원본이 뭐야? 2차식이지? 근데 우리 2차식 치환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 그럼 그럴 때마다 다 따져야 되는 건 아니고 최대 최소 제한된 범위에서 물어볼 때는 하는 거야. 알았니? 뭐 예를 들어 그 식을 인수분해하라 혹은 전개하라 계산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치환하면서 범위 설정할 필요는 없어. 맞지? 근데 그들의 범위를 구하라라는 말이 있다면은 뭘 해줘야 돼? 그 치환하고자 하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쉽게 말해서 두 문제인 거야. 그럼 잘 봐라. 일단 첫 번째 t를 먼저 해야 돼. t를. 자 x제곱 마이너스 2x를 먼저 t라고 하잖아. 그러면 t의 범위를 지정할 거야. t는 그러면 뭐야? 이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빼기 1아이가 맞지? 그럼 얘를 그리면 x는 1을 축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아니겠니? 근데 범위 제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까지 되어 있지? 마이너스 1이 확실하게 멀리 있게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치? 요거 여기서 온 거야. 범위 제한.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최소값은 여기서 알겠나? 맞지?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때려 박으면 돼. 마이너스 1 주어진 식에 때려 박으면 3 아이가. 최소값은 그냥 꼭점에 y좌표 말하면 되지. 맞지? 그러면 이 식의 결과가 t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라는 결과가 이 식의 결과야.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의 결과를 두 번째 식에 넘기는 거야. 알았니? 그럼 잘 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대신에 t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3을 주어진 t의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묻는 새로운 문제인 거야. 알겠니? 소연아 미치겠네. 학원비 그냥 무한배 이벤트라면 어떡해. 수업을 안 들으면. 그래 잡아.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최대 최소를 알기 위해서 표준화를 해줘야 되겠지. 2a분의 b하면 플러스 2지. 그 다음에 여기서 등장한 상수항이 4잖아. 4를 빼면 마이너스 7이 되겠지. 그럼 그림을 그려. t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범위 제한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되어 있지. 그럼 최소값은 여기서 최대값은 3에서 발생하겠지. 자 3을 여기다 집어넣어 봐봐. 25 빼기 7이니까 최대값은 18이지. 최소값은 뭘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네. 2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는 거야. 알았니? 네. 그냥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야. 야, 화목토반이 확실히 좋아. 월수금반이었으면 진작에 종쳤거든. 너희들 평일에는 1시간 반이잖아. 토요일엔 2시간이야. 소소한 할인. 근데 원래 2시간인 거예요? 아니면 원래 1시간 반인데 토요일은 내가 그냥 2시간 짠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상황적인 거예요? 원래 토요일도 1시간 반이야. 근데 내가 그냥 2시간 한 거야 그냥.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안경이 없네. 안경 어디 갔어? 자, 잘 봐라. 여러 가지 문자가 섞여 있는 갑자기 최대 최소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표준형을 만들면 돼. 표준형을 만들 단서는 뭐냐면 1창을 보면 돼. 야, 이거 x에 대한 1창 있지. 그러면 x에 대한 완전 제곱식과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자, x에 대한 2a분의 b를 하면 뭐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첫 번째 x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3이 붙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도 만들자. 이거 2a분의 b 하면 플러스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4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 있겠지. 마이너스 10은 적지마. 자, 근데 잘 봐라. 얘들아, 여기서 등장하는 상수항이 뭐야? 마이너스 12. 여기서 등장하는 상수항 마이너스 4가 있지.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이라는 상수항이 등장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16을 빼줘야 되겠지. 그럼 더하기 6이 되겠지. 얘들아, 이거 최대값 몇이겠냐? 4번인 거 알겠어? 왜냐면 잘 봐. 얘는 최소 0 이하, 0 이하잖아. 0 이하가 보장된 두 개의 수와 6을 더하는 최소값이네, 최대값이네. 그럼 얘는 6보다 작아질 일만 있는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이론상 x 최대값은 6이고 그때 x는 2, y는 마이너스 1일 때야. 알았니? 근데 밑에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야? 이렇게 표준화, 이렇게 표준화 하면 됩니다. 이건 한번 해봐. 알았지?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 자, 조건을 주고 뭐야? 빨리 봐. 조건 주잖아? 그럼 뭐 하면 되냐면 y는 또는 x는 정의하면 돼. 예를 들어 y는 쌤이 빨리 할게. 3분의 4 마이너스 2x잖아.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식 아이가? 그러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하면 돼. 알았지? 조건을 주잖아. 그럼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 거 아니야. 똑같아. 조건부 항등식 기억나지? 조건을 충족하면 돼.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뭐야? 대입법이야. 알았니? 대입하면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 될 거야. 그러면 평범한 2차식의 최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표준화하고 그림 그리고 하면 돼. 자, 숙제. 자, 여기 92쪽까지. 자, 쌤은 2시에 여기 다시 올게요.